이게 양도소득세 2월과세 규정이고 특수관계자 간의 부동산 거래를 제재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법 자체가. 근데 여기에 지금 주식이 들어갔잖아요. 올해부터.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는 꼭 아셔야 돼요. 부동산과 관계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양도소득세 2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거기에 주식이 올해부터 포함됐다. 지금은 1년. 근데 앞으로 2년이나 5년으로 반드시 늘어납니다. 몇 년 안에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늘어나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현물 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2월과세 규정이 있어요. 세 번째는 가업 상속 공제에 따른 양도소득세 2월과세 규정이 있어요. 양도소득세 2월과세 규정이 있어요. 2월과세. 양도소득세 2월과세 규정은 이런 겁니다. 특수관계자 간에 부동산과 관계된 권리, 뭐 토지 건물, 뭐 유치권, 뭐 부동산 취득권, 다 프리미엄 붙는 것들 다 해당해요. 그 부동산과 관계된 권리를 증여받게 되면 여기에 대한 제재 조건으로 만든 게 양도소득세 2월과세 규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얘를 부동산으로 딱 보면 제가요 10년 전에 부동산을 샀어요. 네, 1억 주고 샀습니다. 부동산을. 근데 현재 보니까 10년이 지난 거죠. 이게 10억이 됐어요. 10억. 그러면 부동산이 10년 만에 10배 올랐으니까 앞으로 더 오르겠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향후에 많이 오를 거로 예측이 되는 건 빨리 증여하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럼 제가 현재 10억 원 하는 이 부동산을 제 딸아이한테 증여했어요. 네,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한 5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부동산을 사겠다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얼마? 20억에 사겠대요. 20억에. 그럼 팔겠죠. 그럼 제 딸아이가 받은 대가는 20억이죠. 제 아이가 취득한 원가는 얼마죠? 1억 원이죠. 왜냐?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이 부동산과 관계된 권리는 10년이 지나야 그 이후에 본인의 이 취득원가 10억 원을 인정해 주잖아요. 이게 본래 5년이었죠. 2023년부터 10년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10년이 지나야 아이의 취득원가 10억 원을 인정해 줍니다. 근데 5년 만에 팔았으니까 증여자의 취득가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게 1억 원이니까 여기 1억 원을 빼주는 거죠. 그럼 양도차익 19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붙겠죠. 맞죠? 이게 양도소득세 2월과세 규정이고 특수관계자 간의 부동산 거래를 제재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법 자체가. 근데 여기에 지금 주식이 들어갔잖아요. 올해부터. 주식이 들어갔고 이게 유예기간 1년이 지나야 수증자가 취득한 원가를 인정해 주죠. 1년이 지나야. 사실은 작년에 국회에서 논의할 때 이게 소위원회에서 그 말이 많았어요.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하자. 그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2년으로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확정이 1년으로 된 거죠. 그럼 뭐겠어요? 우리가 지금 자기 주식 이익 소각한다, 저 말로는 간접 소각하고 또 보유도 많이 했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국세청이 소송을 건 거지 않습니까? 보유도 그랬고, 그게 2020년에 끝났고, 또 소각도 소송을 걸었었잖아요. 21년도에. 그게 작년에 끝났죠. 2024 242-659 사건 번호. 그걸로 소각까지 다 끝났잖아요. 근데 주식을 가지고 통제하는 건 뭐겠어요? 자기 주식 거래를 앞으로 통제할 거예요. 왜 그러냐? 법으로는 못 이겼으니까 제재 규정을 계속 강화하는 거죠. 거기에 양도소득세 2월과세 규정이 주식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든지 2년이나 5년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주식 취득해놓고 보유를 하든 소각을 하든 하려고 할 때 제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니드 타임이. 그러니까 빨리 하셔야 된다. 자기 주식 계획이 있으신 회사들은 빨리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은 1년이지만 언제든지 배수로 늘어날 수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양도소득세 2월과세 규정이 또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양도소득세 2월과세 규정. 현물 출자. 현물 출자하게 되면, 현물 출자하게 되면, 이게 지금 본인이 갖고 있을 때는 부동산 팔게 되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개인이 내는 거잖아요.
맞죠? 현물 출자하고 나서 5년 이상 지나야 돼요. 5년 이상. 그리고 50% 미만으로 지분이 줄어들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그 다음에 법인이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내야 되던 양도소득세가 법인의 법인세로 전환됩니다. 그게 현물 출자를 통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또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 마지막으로 가장 파워풀하게 쓰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 네. 가업상속공제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굉장히 강한데,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징역특례는 해당 사항 없어요. 가업상속공제 지난번에도 써드린 것 같은데 이거잖아요. 10,000원의 액면가입니다. 10,000원의 액면가.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보니까 주당 100만 원이에요. 사후관리 기간 5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이제 상속공제를 신청한 거고요. 공제 신청. 사후관리 기간 5년 지나서 그 이후에 주식 거래를 했어요. 주식을 양도하거나 사고 파는 거죠. 또는 회사와 자본 거래를 해요. 그것도 주식 거래하는 거죠. 자기 주식 하려고. 그래 거래하다 보면 이게 주당 200만 원일 때 거래했다고 볼게요. 200만 원일 때. 그럼 대가는 200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주당 대가는 2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돌아가셨으니까 상속인이 대표가 됐을 거잖아요. 이 상속인의 취득원가는 얼마예요? 100만 원일 때 가업상속공제 했어요. 상속인의 취득원가 10,000원이잖아요. 10,000원. 네, 10,000원. 이게 가업승계 징역특례랑 가장 차이 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왜 차이가 나냐? 가업승계 징역특례는 조특법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도예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도. 가업상속공제는요. 상증법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도예요. 법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가업승계 징역특례는 이때 만약에 상속공제가 아니라 가업승계 징역특례 신청했으면 주당 100만 원으로 간 거 인정해줘요. 픽싱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우상향하는 회사면 가업승계 징역특례를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징역특례하는 시점에 100만 원 인정받는데 상속공제는 100만 원일 때 했지만 얘는 법령 자체가 상증법이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인이 얼마의 주식을 거래하든 본인의 취득원가는 돌아가신 분의 취득원가를 가져와요. 이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는 꼭 아셔야 돼요. 부동산과 관계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거기에 주식이 올해부터 포함됐다. 지금은 1년. 근데 앞으로 2년이나 5년으로 반드시 늘어납니다. 몇 년 안에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늘어나요. 저 장담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현물 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있어요. 세 번째는 가업 상속공제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있어요. 세 번째가 가장 무서워요. 네, 가업 상속공제 하는 업체들에 가시면 반드시 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회계사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 말 안 합니다. 가업 상속공제를 대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가업승계 징역특례를 두세 번 딱 해보니까 욕 딱 먹었거든요. 두세 번 먹어보세요. 가업승계 징역특례 완전 무시해요. 그때부터. 그냥 상속공제예요. 상속공제. 근데 상속공제를 했을 때 그러면 단점이 있지 않냐면 뭔데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있잖아요. 그게 뭔데요? 그렇게 묻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회계사분들. 그러니까 제도의 양 측면을 못 보고 하나만 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꼭 우리가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있는데 그럼 징역특례는? 징역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징역특례는 신청하는 시점에 주가를 픽싱해서 주가가 오르든 내려가든 그냥 그 주가로 일관한다 라고 하면 그러면 부동산에 있는 법인들은 뭐 부동산이 오를 예정이니까 징역특례 신청도 괜찮네. 그렇게 많이 귀결돼요. 그러니까 논리를 여러분들이 제안하고 말해야 되니까 꼭 알고 계시죠. 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 세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되셨죠?